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큰 쟁점이었던 가장 큰 탄핵 사유였죠. 바로 요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헌재 계엄 내란 위법성 판단 안 했다. 윤 탄핵 선고 힌트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걸 판단한 이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예요. 한덕수 계엄 내란 방조 혐의죠. 계엄 내란 방조 혐의.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가 없다. 이래서 기각 의견을 낸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 하면 한덕수가 계엄이나 내란을 그죠? 계엄이나 비상계엄과 내란이죠.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느냐? 즉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거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회의에 참여를 해서 의결 행위를 했느냐? 이게 이제 최대 쟁점인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본인은 야, 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바가 없다. 근데 윤석열은 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나는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뭐 지금은 증거 불충분이다라고 여기 힌트가 없었다라고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애써서 자, 혐의를 부인을 한 거죠. 그죠? 애써서 이제 스포일러를 안 한 것처럼 힌트를 안 준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저는 이미 판결문에 힌트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판결문은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이런 적극적으로 계엄을 방조했다라는 증거,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는 내란의 계엄에 참여했다, 방조했다 라고 볼 수가 없어서 기각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덕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일단은 헌재가 한덕수는 국무회의 소집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 참여해서 계엄을 의결하지도 않은 거야.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한덕수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말이 맞는 거죠. 난 계엄 국무회의 소집 안 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의결한 적도 없다. 자, 고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자, 국무회의가 없었던 거예요. 소집을 했다라는, 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는 혐의가 없는 거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즉 뒤집어 엎어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거쳤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헌재에는 그런 증거가 없어. 국무회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계엄을 나는 선포를 했다라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윤석열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덕수를 기각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윤석열의 내란을 입증할 수 있는, 불법 계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 절차상으로 보면은 내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지. 예컨대 CCTV에 막 계엄군이 들어가고 국회 유리창 깨고, 윤석열이 누굽니까, 계엄,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문부시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증언도 나오고, 이거는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에요. 근데 계엄 자체, 계엄 선포 과정이 위헌이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뭐냐 하면, 국무회의 안 거치고 임의로 불법으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야.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온 거냐?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했거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야.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했거나, 윤석열이 한덕수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윤석열이 본인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그죠? 계몽령을 선포를 하려면 그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 자체가 없어. 없으니까 불법이죠, 이건. 합법이면 당연히 정합법적인 절차,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왜 증거가 없습니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판결에서는. 그 증거, 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이 다, 국무위원이 정족수를 채웠다라는 증거도 없고,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자, 즉, 윤석열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다.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없다, 지금. 객관적 인정할 만한 증거, 바로 요거죠. 예.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예. 인정할 만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다, 지금. 답이 나온 거죠? 아니, 스포일러 다 한 거잖아. 이 정도로 어떻게 힌트를 줘.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오늘 한덕수가 기각되면서 계엄, 내란, 계엄 위법성에 대해서 인용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즉,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절차들이 합법적이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오늘 이제 판결을 하면서 기각이 됐건 인용이 됐건 한덕수 판결을 하는데, 자, 계엄에서 한덕수 너 계엄 방조야, 너 내란 방조야,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도 소집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 거야, 뭐가 문제야? 라는 주장에 오히려 근거가 돼버린다라는 거야.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에서, 야, 웃기지 마, 이거 증거가 없어, 한덕수는 내란 방조 혐의 없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증거 자체가 없어, 그래서 한덕수는 우리 기각이야, 에이 몰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윤석열이 그러면은 본인이 적법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은, 특히 계엄 위법성에 대한 부분이 기각이 돼버리면은, 기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 아니죠. 예,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긴 하지만, 명백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증거가 없다. 예.
객관적 자료나 증거 자체가 없다 이거. 요거 지금 최한욱 TV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수준 있는 지금 분석을 보시는 거예요.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어요. 근거와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국무회의를 했는데 국무회의는 다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록을 남겨야 되잖아. 근데 증거나 객관적 자료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고로 국무회의를 했다라는 사실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회의록 작성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주장대로 야 회의록 작성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했다. 이것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윤석열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 한덕수가 개헌 관련된 이 위법성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즉 기각이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윤석열이는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무회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자 합법적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최소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거친 거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불법인 거야.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면은 국무회의 거쳐서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질렀다라는 걸 헌재에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윤석열은 탄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썸네일에 그런 제목을 넣은 거예요. 이건 윤석열 파면 확정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왜 늦어지고 있느냐? 결국 뭐 오늘 이제 뭐 발표를 공고를 할지 안 할지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더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이제는 저는 공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이번 주 안에는 판결을 할 거다. 그래서 보수 진영 9점은 다 주는 거예요, 쟤네들한테. 헌재가 그런 뭐 정치적 목적으로 저는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보는 이제 법리적 해석은 이거예요.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 동시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문영배, 뭐 이미성과 같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도 한덕수는 기각이라고 의견을 냈으니 한덕수는 이제 기각 쪽으로 각하가 2명이 있으니까 7대1이 나온 거야.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죠? 기각 5에 각하 2명인데 그리고 인용은 1명이잖아요. 그럼 한덕수는 7대1이 사실상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7대1이 나왔는데 자 윤석열은 파면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8대0인지 7대1인지 6대2인지는 모르겠어. 제가 이번에 한덕수 탄핵 선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6대2일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높은 거 아닌가. 예컨대 정영식하고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어요. 각하 의견을 낸 걸로 봐서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은 기각 막 이렇게 떠들다가 지난주부터 8대0 각하다 이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왜 각하라고 주장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탄핵 자체 윤석열이 탄핵 당할 일을 안 했다라고 보수 세력들은 보고 있는 건데 왜 절차상의 문제를 걸어가지고 각하라고 주장을 하느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은 죄가 없으니까 기각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아요. 보수 세력들은 기각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수 세력들은 기각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8대0 각하 얘기를 할까. 제가 볼 때는 정현식이나 조한창이 라인을 통해 갖고 정보가 나온 것 같아. 정보가 야 우리는 각하 의견 낼 거다. 뭐 전체 의견까지는 얘네들이 뭐 정보를 빼돌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조한창이나 정영식이 각하 쪽으로 밀고 있는 거다 지금.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볼 때 이제 보수 이 성향의 재판관들은 이게 명백한 파면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너무나 뚜렷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한덕수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제 차원은 다르죠. 예. 차원은 다르긴 하지만 각하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각이라는 의견을 냈잖아. 그리고 위법성이 없다고. 계엄에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 동조한 바가 없다라고 본인들도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는 순간 법률적으로만 따지면은 윤석열은 탄핵 인용이 파면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법률 위반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각하 주장을 하느냐. 기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식이나 조한창은 욕먹기 싫으니까. 평생 보수 진영 내에서 막 욕 처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각은 할 수 없고 얘라 각하 의견이나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보수 진영 쪽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 주부터, 지난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죠. 지난주부터 국민의힘도 그렇고 빤스 부대들도 그렇고 뜬금없이 8대0 각하다. 8대0 각하. 윤석열은 8대0 각하가 맞아요. 8대0으로 탄핵된 각하지.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6대2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6대2일 가능성이. 이번 한덕수 이제 탄핵 선고문을 보면서 6대2일 가능성이 이제 나왔고, 이러니까 이제 참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6대2로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념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판결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덕수 뭐 선고하고 다른 이제 또 검사들 뭐 이런 애들 다 기각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수 그 재판관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 아닌가. 설득하는 과정이 아닌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해주지 않냐 지금. 그래? 그럼 이재명 재판 가지고 니들이 시비 거니까 이재명 선고 끝난 다음에 2심 선고 끝나면 그때 하자 그럼. 이런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타협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 그 헌법재판관들도 더 미룰 수가 없죠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도 더 미룰 근거가 없잖아요. 한덕수도 선고를 했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탄핵 사유도 분명하고 이 선고를 더 이상 늦출 만한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그리고 보수 쪽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고, 야, 한덕수 기각해줘.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2심 이후에 니네 탄핵 선고해줘.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헌법 그 재판관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결정적인 이제 최종적인 결단을 해야죠. 6대2로 그냥 판결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인용이 6, 각하가 2. 지금 이게 이제 현실적 구도가 아닌가. 최대한 아마 7대1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6대2도 좀 그러니까 7대1까지. 7대2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7대1까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봐요. 근데 어쨌건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끝나는 제가 볼 때는 27일 8일 이때쯤에는 윤석열 탄핵 선고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무렵에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오늘 오후나 내일 중에 윤석열 탄핵 선고 일정 공고가 될 거예요. 공고가 되고 윤석열은 파면으로 간다. 윤석열은 파면으로 간다. 이런 거고, 아까 그 얘기 드리다가 이제 조금 옆으로 샜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는 제가 볼 때는 두 개,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파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평의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덕수는 기각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지금 윤석열은 파면 쪽으로 뭐 6대2가 됐건 8대0이 됐건 어쨌건 이제 파면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다 보니, 자, 윤석열을 먼저 파면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를 기각을 해버리면 권한대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에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로 이제 지금 판결문이 그 판결이 나오는 즉시, 판결문을 다 읽는 즉시 한덕수는 직무에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윤석열이 아직 직무 정지가 된 것이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윤석열의 권한이 최상목에게 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돌아오는 대로 한덕수가 권한대행직을 이제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윤석열이 먼저 파면이 되고 최상목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상태에서 한덕수가 기각이 돼가지고 총리로 복귀를 하면, 자, 권한대행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법리적 논쟁이 벌어질, 논란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돼버린 거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함으로써.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한 데는 제가 볼 때는 법률적 근거는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덕수가 기각이라면, 기각으로 사실상,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렇게 일정 조정한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 한덕수가 기각이고 윤석열이 파면이면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안 그러면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고 한덕수가 기각된 게 보수 진영에서는 뭐 만세를 부르고 이제 윤석열도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희망회로 돌리고 있지만은 전혀 반대다. 예. 한덕수 기각, 윤석열 파면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윤석열 기각, 한덕수 기각이었으면, 쟤네가 원하는 건 그거죠. 윤석열 기각, 한덕수 기각이었으면은 굳이 선입 선출, 자신들이 한 말 원칙을 어기면서 한덕수를 먼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한덕수가 기각이 되건 파면이 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먼저 하면은 한덕수는, 윤석열이 기각이 되면은 한덕수는 자동적으로 기각이에요. 자동적으로 기각이 되지. 그러니까 한덕수를 굳이, 윤석열이 기각이라면 한덕수 선고를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다라는 건, 자, 윤석열 탄핵은 파면일로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